네, 모텔 잔혹 살인 사건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38살 장대호로 알려져 있고 이 얼굴은 사진을 별도로 배포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 조사를 받거나 현장 검증 시에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 식으로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일단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연일 흉악한 살인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살인범죄 동기 중 우발적 범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김영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원래 열리기로 했었는데 하루 미뤄졌잖아요. 네. 그 미뤄진 이유가 이제 정신병력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을 좀 확실히 해서 이제 오늘 결정하기로 한 것인데 어떻게 이게 예상할 만한 수준의 결정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좀 미뤄졌던 이유는 아무래도 정신병력이 있는지 확인을 하여야 하고 예. 지금 확실하게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 작업도 필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수를 했다고 예, 하더라도요. 본인이 자수를 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 범죄를 저질렀는지 뭐 CCTV 등을 통해서 확인이 안 되었던 부분이 있어서 예.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고 이 사람이 정말 피의자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예. 공개를 하느라 조금 늦어지지 않았나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경찰에서도 신상 공개 결정 이유를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언급이 됐나요? 네, 일단 신상에 대해서는 공개된 실명이 있죠. 장대호 씨라고 하고요. 예. 38세 나이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얼굴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별도로 배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뭐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공개를 하겠다. 언론에 이런 쪽으로 공개의 범위를 정했다라고 합니다. 예. 일단은 이런 결정이 내려졌고 뭐 지금 저희가 전달해 드린 대로 별도로 뭐 배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현장 검증하고 뭐 경찰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착용하지 않은 그 얼굴이 드러나겠죠, 언론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이 장대호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앞서서 저희가 방금 이제 리포트를 해드린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장대호가 경찰청에 찾아와가지고 내가 이거 했다라고 자수를 했는데 당직 경찰관이 다른 데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피의자는 아무래도 오른쪽 팔이 지금 나오면서 그렇게 되면은 예. 피해자의 신상에 대해서 예. 밝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곧 수사망이 좁혀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렇게 어떠한 심경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러한 과정 속에서 17일 새벽 1시에 서울경찰청을 찾아가서 이제 자신이 자수를 하러 왔다라고 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수를 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니까 강력 형사에게만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이제 좀 실랑이가 있었겠죠. 옥신각신 뭐 무슨 이야기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예. 하지만 그 안내실에 한 1분여간 있었고 네. 종로경찰서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듣고 본인이 직접 택시를 타서 종로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굉장히 지금 너무 황당하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죠. 예, 이 사건의 경우 지금 피해자의 누군지 피해자의 신상조차 지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가 예. 장기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바로 자수를 하겠다고 온 사람이면 내가 강력계 형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관련해서 인계를 하여야 하는 것이 뭐 관련 지침이 없다고 할지라도 지금 당연하게 예상이 되는 수준인데요. 예. 그리고 실제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뭐 훈령이나 이런 것에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 지침들이. 예. 근데 이것에 따르지 않고 근처 인근의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예. 정말 상식선에서도 말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예. 그리고 이제 내부적인 지침도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어서 관련해서 수사관의 이제 문책은 좀 필연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뭐 되묻기도 참 이게 뭐 우매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왜 저기 다른 경찰서 그러니까 종로경찰서로 가라 이걸 왜 권유를 했다고 합니까? 뭐라고 항변을 하고 있는 겁니까? 변명은 할 거 아니겠어요? 네, 원칙적으로 예. 이 경찰청에서 수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경찰청은 보다 조금 뭐 특수팀이나 이런 것을 꾸려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고 일반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는 관할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요. 예. 그렇다 보니까 뭐 그 지청 안에는 강력계 형사가 없다라는 말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인근에 이제 경찰서에 강력계 형사를 당신이 찾으니 예. 그것은 이제 종로경찰서 가면 있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근데 뭐 이제 저희도 이런 사건 소개를 많이 합니다만 이게 혹시나 뭐 아까도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질의할 때 나온 내용인데
자수하는 사람들이 자수하러 갔다가 어라 이거 나 자수하러 왔는데 다른 경찰서를 가라고 하니까 마음을 바꿔먹었다면 이거 어떻게 할 뻔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뭐 그런 경우는 실제로 거의 없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알려지지 않았지 않을까라는 당연하겠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이 사건이 더욱더 약간 아차 싶은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예. 관련해서 경찰에 대한 비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고유정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여전히 이제 우발적인 범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고유정과 관련된 얘기일 수도 있고 뭐 이제 연장선상에 있는 얘기이긴 합니다. 우발적인 범죄다. 나는 뭐 이런 범행을 저질렀지만 그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계획적으로 한 것도 아니다. 우발적인 것은 아니었다. 라는 이제 변명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요. 아직까지 뭐 재판이 끝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해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근데 이제 경찰청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이 살인범죄 동기 중에 어떠한 자료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우발적인 범행이 가장 많다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좀 파악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연유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볼까요? 지금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강력 범죄 사건의 배경에도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지난해 경찰청에서 살인 범죄자 범행 동기에 대해서 통계를 내렸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발적 상황으로 인한 범행이 가장 많았고요. 그게 32.9%였다라고 합니다. 네. 이게 단순히 살인뿐만 아니라 살인 미수 범죄에 있어서도 50%를 차지했다라고 하니까 예. 굉장히 우발적인 범행으로 인한 살인 혹은 살인에 대한 위험도가 가장 높다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예. 지금 우발적 범행 이유로는 가정 불화와 현실 불만이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가정 불화와 현실 불만 그리고 우발적 모두 약간 분노적인 부분에서 발현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으로까지 미쳐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우발적인 범죄와 계획적인 범죄 차이가 있고 처벌 수위도 다를 것이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는 인지는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달리되는 건지는 저희가 한번 자세히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서요. 이 부분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결과적으로 양형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고유정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범행 동기에 있어서 굉장히 이야기가 많았던 부분이 고유정 측은 자신이 우발적 범행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일각에서는 생명 경시에 의한 범죄다라고도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또 있는 것이 우발적 범행도 있고 계획적 범행도 있고 굉장히 5가지의 동기로 구체적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이 5가지마다 양형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일단 우발적인 동기에 의한 경우가 가장 양형에 있어서 낮은 양형을 줄 수밖에 없는 동기가 되기 때문에 네. 일반인들은 좀 이런 것들이 많이 보도가 되다 보면 자신이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또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순간적인 감정에 이기지 못해서 한 행동가 뭐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참고 넘어갔어야 맞는데 이것을 계속 계획으로 발현시켜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면 도덕적인 비난성은 어찌되었던 계획적인 범죄에서 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양형에 있어서도 무겁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살인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심신미약 상태였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절반 가까이가 정상이었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사실 그분들이 주장하는 심신미약이라는 이야기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렇습니다. 맨정신으로 살인이라는 행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극한의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이게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심신미약을 또 주장을 하는 측면이 있고 예. 또 하나는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형 사유로 자신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 예. 실제로 이제 정신 분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봤을 때 정신 장애를 겪었던 범죄자는 8%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했을 때 정신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의 범죄 행동에 대한 뭔가 핑계거리로 하나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경찰청에서 내어놓은 조사 결과들 중에 저희가 또 눈여겨볼 만한 내용들이 있었나요?
네,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라는 부분도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입니다. 네. 면식범에 의한 범행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실제로도 친족이 가장 많았다라고 하고요. 그 예. 다음이 이웃 또는 지인, 타인 순서였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면식범에 의한 범행이 가장 많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예. 시간대별로는 오후 6시에서 9시 사이에 가장 많은 범행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발생 장소입니다. 굉장히 저는 이 결과를 듣고 조금 공포스럽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혹시 예, 말씀하시죠. 주거지입니다. 아, 예. 그런가요? 예,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에서 아. 범행 비율이 가장 높았다라고 합니다. 예.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선택하긴 저도 뭐 매한가지입니다. 네. 자, 어떤 정책들이 좀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이런 우발적인 범죄들을 좀 줄일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측면으로 좀 접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동기적인 부분에서 국민들의 분노가 좀 심각해지고 분노에 의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개인의 분노라는 감정이 범죄라는 사회적 문제로 발현이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네. 왜 이렇게 국민들의 분노가 많아지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해봤을 때에도 이를테면 경기 침체에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예. 공직자들의 비리 등을 통해서 굉장히 또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대적 박탈감도 굉장히 큽니다. 이런 부분에서 분노가 점점 커지고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에서 장애를 겪다가 이렇게 범죄화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 부분 또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또 의견이 일각에서는 있고요. 예. 또 한 가지 부분에서는 뭐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뭐 오후 6시에서 9시 사이에 주거지에서 이런 일이 많았다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뭐 순찰 인력을 강화한다던가 예. 등을 통해서 치안을 보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대응책과 관련된 부분까지 저희가 짚어봤고요.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의 한 놀이공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청년,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일단 사고의 경위부터 한번 짚어보죠. 네, 정말 끔찍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구의 놀이공원의 롤러코스터라고 하는데요. 롤러코스터 생각을 해보시면 안전바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 이 안전바가 제대로 되었는지 누군가가 확인을 하고 그러면 내려야 되는데 예. 이분이 열차 맨 뒷칸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출발이 되었고요. 출발된 상태에서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예. 제대로 착지가 되지 않아서 철로에 다리가 끼인 채 운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뭐 비명이라거나 이런 게 들렸어야 됐는데 예. 놀이공원의 특성상 굉장히 시끄럽고 뭐 사람들의 비명이나 음악 등으로 인해서 이게 묻혔다라고 해요. 예. 그런데 이 운행이 마치고 나서 이 사람이 다시 가서 안전바를 올려주는 행위를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인가 싶어서 봤더니 이분에게 이런 사고가 있었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발견이 됐던 겁니다. 예. 예, 이분은 지금 인근의 병원에 옮겨져서 수술을 받으려고 했는데 받았는데 문제는 아무래도 이게 깨끗하게 절단이 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선로에 끼인 채로 운행이 됐던 부분 때문에 다중에 골절 부분도 있고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놀이기구 특성상 윤활유 부분에서 상처 부위가 많이 오염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예. 절단을 하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거 사고 원인을 밝혀야 될 텐데요. 어떤 점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조사를 해야 될까요? 네, 지금 보시면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런 부분이 가장 크게 의문입니다. 네네. 지금 사실은 이분이 모르고 못 내린 것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게 두 명이서 운행을 하다 보면 한 명이 안전바를 하고 그럼 다른 사람이 운행 버튼을 누르는데 이 사람이 예. 내리지도 않았는데 운행 버튼을 눌렀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사실은 전직 직원의 이야기에 의하면 예. 관행처럼 맨 뒷칸에 매달려서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뛰어내리는 관행이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이 사건에서도 똑같이 그랬는지 아니면 정말 모르고 못 내렸는지는 나중에 뭐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하는 부분인데 예. 만약에 정말 뭐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부터 확인을 해보고 알고 그랬다라고 하면 이곳에서 안전수칙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렇죠. 네. 도대체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런 행동을 계속해서 했던 것인지에 대한 뭐 그런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안전수칙, 안전교육 또 연장선상에서 근로기준법에 대한 부분 역시 좀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노동청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 사항은 없었는지 좀 소명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또 했다라고 하고요. 예. 관할구청에서도 평소 놀이기구에 대한 뭐 안전점검은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운영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지금 해명을 하라라는 공문을 보내놨다고 합니다. 예. 지금 그런데 이 놀이공원의 경우에 정규직은 170명 선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비정규직의 경우 2017년 90명 선까지 좀 내려갔다가 최근에 예. 133명까지 늘어났다라고 해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놀이기구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일반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들이 이것을 운행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 예. 이번에 사고를 당한 그분 역시 비정규직이었습니다. 예.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숙지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사실상 사고 유형별 대처법 이런 것들은 있었어도 근무자의 돌발 행동을 통제하는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비치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이러한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 그리고 사전에도 이것에 대해서 전혀 안내가 없었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저희가 주시해서 다음에 또 다뤄보도록 할 텐데, 예, 시간이 저희가 좀 허락돼서 이 부분은 근데 사실 지금 이런 사고가 나고 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짚어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마음이 아픈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 고용의 형태 때문에 배상 기준이 정규직과 다른 거 아니냐, 예, 이런 부분들인데요. 참 이게 제가 물어보기도 참 그렇습니다만 이 피해 배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기존에 이제 비정규직들에 대한 처우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고 배상에 있어서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 왔기 때문에 네. 사실상 비정규직이냐 정규직이냐의 차이로 배상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분의 경우 산재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만 이제 임금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면 보험금을 정하는 데 있어서 액수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현재 이 해당 업체의 경우 당연히 뭐 병원비를 내겠다. 그리고 보상에 있어서도 지금 피해자의 가족분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라는 입장이니까요. 뭐 비정규직이라고 보상을 안 해줬다가는 더욱더 큰 비난에 처할 것이어서 그러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주제 김영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